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도 허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발언들은 선거법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1시간 반가량의 선고문 낭독이 끝나자 이 대표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재판부에 인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이 대표의 오늘 2심 선고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 밖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 60여 명은 무죄 소식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법원 근처에 모인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법원을 출석하면서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선고 뒤에는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그만치도 이재명 대표가 소위 백현동 사건과 김문기 소위 대장동 사건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됐습니다. 완전히 영어로 말하면 클리어. 완전하게 무죄를 현미경 같이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지적을 해서 무죄를 했거든요. 완전히 그것을 클리어시키는 거다. 이 정도면 검찰의 주장을 완전히 단칼에 끊어버린 건데요. 맞습니다. 검찰의 주장 정도가 아니고 저는 1심의 판결도 완전히 이건 뭐 100% 뒤집은 거 아닙니까? 엉터리 판결이라는 얘기죠.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 판결문이고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대법원에 오늘 즉시 이제 상고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도 쉽게 이 판단을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느낌을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느낌이었군요.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세밀하게 현미경 같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하나도 의심할 것이 없다라는 지적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검찰의 향후 대법원 상고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을? 조금 전에 상고를 했습니다. 했어요 벌써?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빠르기도 하죠. 대단히 빠르네요. 그 윤석열 석방하듯이 총알같이 석방하듯이 상고를 했습니까? 벌써? 상고를 했습니다. 적어도 100페이지짜리 판결문에 검사들 다 들으라고 1시간 10분짜리 그 항소심 무죄 이유를 밝혔으면 조금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고민하는 흔적이 나왔어야 되는데 4시 10분에 선고됐는가 그랬을 텐데 그러고 나서 지금 불과 2시간 만에 2시간도 채 안 돼가지고 상고 의사를 밝혔답니다. 아직 상고를 한 건 아니고.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검토 없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내야 된다니까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라고 대충 하는 검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속도는 있습니다. 어느 반대지만요. 속도는 그럴 때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속도는 진실과 정의를 구할 때 속도를 내는 것이지. 대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항소심의 대등 재판부입니다. 소위 부장판사 연륜이 비슷한 소위 중견 간부에 해당하는 부장판사가 아주 경력이 높은 부장판사 3인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오늘처럼 완전히 클리어된 김문기 전혀 뭐 의심받을 일이 없다. 내심이 어땠는지 그거는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아니다. 네. 이 네. 부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그 뭐 검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 대장동 사건의 의혹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김문기 몰랐다고 얘기했다는데 그런 것은 이재명 대표가 한 워딩 말 그 자체로만 이것이 맞냐 틀리냐 진실에 예. 반하냐 진실이냐 또 백현동 건도 용도 변경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한 것이다. 예. 6개 기관에 대해서 다 국토부가 그렇게 사실상 압력을 넣은 것이다. 예. 그것을 압력을 느낀다는 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걸로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무슨 잘못된 판단을 준 것이 아니다. 예. 완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상고심에 가더라도 저는 뭐 전혀 크게 걱정하지 않다. 백두산맥을 넘은 것이다. 예, 백두산맥을 넘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선과도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아하. 표현할 수 있고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큰일 났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판결문을 쭉 그냥 들은 생각은 뭐냐면 판사가 검사에게 왜 기소했어? 그렇죠. 이거 기소할 건이야? 그 자세히 얘기한 것 읽어보면 같아요. 1심 판사에게 왜 이렇게 판결했어? 네. 뭐 그거예요, 사실. 네, 그거 예,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도 없는 건데 왜 시간 낭비하게 만들어?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예. 자, 박 실장님은? 네, 이 부분도 물론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는 대부분에서도 판단할 수가 있고 다르게 열려 있다고 보지만 예. 일단 우리가 다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훨씬 거짓말을 세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모는 돈 한 푼 번 적이 없다. 예. 이런 것부터 해서 김구현 여사가 성경을 다 외운다. 예. 구약 성경이요. 예. 외우는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근데 힘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갔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거를 정치인의 의견 표명을 좀 더 자유롭게 열어줬다. 그리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 실제 본심은 그러니까 협박이라고 하지만 표현은 협박이라고 했지만 압박이라고 하면 본인의 감정이 느끼는 게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조금은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조금 열려서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